네, 그럼 마켓세븐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반포 PRB센터 한상혁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이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죠. 간밤에 유럽 천연가스 선물 급등을 했고 유가는 110달러로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밥상 물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의 급등이 예상이 되면서 전일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기록했고요. 장 마감 후에는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 추가 증설에 대한 공시를 내놨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국제유가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네.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저희가 돌아가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태양광이나 풍력주들의 주가 상승 배경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좀 파생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유럽은 보면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 40% 이상,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를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에너지 동반자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불가능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방법을 강구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급한 대로 미국이라든지 중동 등지로부터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늘려나가겠지만 이 역시도 유럽 내 에너지 자립도를 키우는 근본적인 방안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에너지 시장은 큰 변화의 물결이 좀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탄소 중립 시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풍력, 태양광,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 원전에 대한 뉘앙스도 1년 전과 정말 많이 바뀌고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여야 후보들이 다 원전을 신규로 추가 설치라든지 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체르노빌 원전을 가까이서 본 유럽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핵 폐기물에 대한 비용 문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에너지원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잠정적으로 포기를 하면서 바로 뒤따라 나온 정책이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100% 달성을 기존 2050년에서 15년을 앞당겨서 2035년에 달성하겠다는 정책이었거든요. 독일뿐만 아니라 EU에 속해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러시아 사태 이후에 긴급한 모임을 가지면서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한 만큼 아마도 후속 조치들이 연이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였는데 이번에 화석연료 가격이 그러니까 원유나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이제 가속화되는 구간에 놓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가가 한 60불 네. 정도였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풍력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의 전력 단가가 훨씬 더 낮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육성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를 해외 쪽에서 의존을 했더니 이런 안보와 관련된 문제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앞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의 전력 단가도 지금도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쪽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나 천연가스, 즉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업황 측면에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대한 설치 수요 그리고 수요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EU의 집행위에 따르면 EU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상 풍력만 따로 봤을 때
2030년까지 60기가와트 그리고 2050년까지는 300기가와트로 좀 확대할 예정이라고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좀 다루다 보니까 아마 이런 투자는 더욱더 빨라지고 과감해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EU 내 전체 에너지 소비 비중 중에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2%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다 합쳐봤자 10%도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독일이 작년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됐던 게 한 7기가와트 정도 됐었어요. 근데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독일에서만 지금 앞으로 매년 30기가와트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에 대해서 유럽은 좀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지금 현재는 기약 없이 표류 중에 있잖아요. 근데 아마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안만 따로 분리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뭐 대부분의 시간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에 쏟아부었지만 분명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상당히 부분 강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초당적인 합의가 분명히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유럽 크기 정도의 시장이 또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경제 전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나가 봐야지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이쪽은 도입 확대를 더욱더 앞당겼다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미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뭐 알겠어요. 유가 15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빨리 도래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또 주식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관련주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사실 풍력 태양광 관련 업체들 경우에는 그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섹터였거든요. 힘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에 좀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특히나 이제 풍력 발전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이 제품 가격은 미리 확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풍력 기업들은 제품의 뭐 인도 기간에는 비용 상승을 고객들한테 전가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부품 소재 가격은 오르죠, 뭐 운임용 가격도 오르죠, 제품 인도 시기까지 좀 길어지면서 악재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손익이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은 좀 작년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올라왔는데요. 저는 중장기 쪽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담고 가야 할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태양광 쪽보다는 풍력 쪽에 좀 더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특성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국내 회사들,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태양광 쪽은 워낙 중국 쪽에서의 그런 저가 수주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풍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똘똘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강 M&T와 CS 윈드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동국 SNC까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 당장 이렇게 매수를 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들 종목이 단기간에 올라온 폭도 있고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5일선 위에서 주가가 붕붕 떠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보다는 단기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을 때 그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5일선까지 좀 맞닿는 주가 조정이 나온다든지 또는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좀 좁혀지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타이밍을 좀 노려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은 투자 대안과 투자 타이밍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차장님께서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더 좋게 보시는 거고 지금 관련주들을 따라가는 추경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조정 시에 큰 그림으로 보고 접근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과 풍력의 시대에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농산물 가격 많이 오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어 가격이 지금 폭등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르웨이산 연어가 제일 유명한데 여기가 이제 또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입 해산물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네. 저희 이제 밥상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연어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연어는 노르웨이에서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경유지가 러시아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영공을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항공 길이 막혀서 항공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 운임료는 오르고 뭐 현지에서는 인건비 상승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외식 수요일 증가 이런 부분들이 어울려지면서 가격은 아마 당분간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연어를 유통하시는 분들의 인터뷰 자료를 보게 된다고 하면 조만간 2배 가까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물량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신선식품인지라 이 저장에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하면 뭐 킹크랩, 명태 이런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아마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당분간은 킹크랩은 좀 먹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맛살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김밥 가격도 오르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가격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전쟁이 좀 그치고 저희가 좀 밥상 물가도 좀 안정화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밥상에서 먹을 게 없어지는 그게 정말 많이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요. 네. 저도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시니까 네. 힘드시겠네요. 네. 네. 아니 뭐 유가 오르니까 연료비 쪽에서도 부담이 생길 거고 항공운임도 오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입품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수산물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 수산물 쪽은 단기 테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음식료 업종의 인플레 후폭풍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 네. 수산물 관련주들이 어제 이제 뭐 노르웨이산 뭐 연어 가격이 급등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좀 급등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수산물 섹터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성 테마의 성격이 좀 짙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든지 상황 등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수산물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료 업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카테고리에 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이 원재료비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산물 쪽이 과연 제품 가격 인상을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 쪽은 이게 식품 가격 인상이 좀 이루어지면서 아마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좀 드려봤지만 올해는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도 이 음식료 업종에서는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해당 시장에 수요가 뭐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 2년간의 팬데믹 시기를 보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게 보복적 소비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아마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지니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가 편한 업종이 바로 음식료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리오프닝으로 또 외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까지 점쳐볼 수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에 대한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이 섹터 내에서 좀 괜찮게 보는 종목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뭐 네. 사실 요 근래 음식료 업종의 주가 흐름이 좋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몇 년간 정말 안 보던 섹터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분들 중에는 좀 어색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쪽 네. 보실 때. 이 부분은 실적 성장에 대한 믿음이 좀 가능할지 이 부분이 좀 투자자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지금 음식료 업종의 전반적인 실적 성장이 일회성인가 안 그러면 내년까지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펀더멘탈 문제는 이는 원자재 가격 추이와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유가가 적어도 90불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여러 곡물가의 가격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국제 곡물 가격이 국내 음식료 기업들로 원자재가 투입되는 시기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차가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확보된 재고를 투입하고 지금은 이미 제품가를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아마 올해 내내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에 대한 실적 성장은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의 그 OTT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콘텐츠 K푸드. 예, 네. 예, 관심이 증가하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탑피고요는 제가 강조를 좀 여러 번 해드리고 있는데 CJ 프레시웨이 여전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외식 수요의 증가와 함께 뭐 식자재 유통 부분에서 적정 마진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구조 조정을 좀 마무리했다는 측면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게 식자재 유통 쪽은 이 대기업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중소형 급식 업체들이 좀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 빈자리까지 대기업들이 차지하면서 매우 지금 MS를 높게끔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같은 종목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니까 한 업체 새롭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SPC 삼립.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켓몬 빵이 좀 출시가 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못 구한다면서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분명히 네. 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SPC 삼립하면 파리바게트 그리고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 연초부터 제품 가격들이 대부분 인상이 되었고 우크라이나로 사태로 인해서 밀 가격이 정말 많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실적이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무리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해 내내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이 SPC 삼립 이쪽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관심권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가지 이슈들 빠르게 만나봤고요. 마켓세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 반포 PRB 센터 한상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